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5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방송입니다. 저희는 쇼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또 태풍이 또 지나가면서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날인데 이런 날이 또 이 에피소드가 묵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보라색 에피소드도 굉장히 아우, 많죠. 그렇죠. 자, 좀 이따 만나보겠지만, 우리 지난주 우리 방송이 아주 피드백이 좋았었어요. 아, 진짜요? 일단은 우리 보라 씨가 스타로 등극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드랑? 네. 보라 씨 빨리 연락 주세요. 우리 그 출연료 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라 씨의 또 다른 피해자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플라토닉 같이 러브를 묶어서 집단 소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춘기님께서 변호사비는 다 될 거니까 같이 묶어서 소송 들어갈 거니까 모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소파 얘기로 저한테는 뭐가 달렸냐면 김일희 씨 서민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아주 그 소파 하나 주워다 쓰려다가 개고생한 얘기로 아주 재밌어 하셨던 저번 주 에피소드인데, 자, 이번 주도 또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네, 제 왼쪽에는 우리 스타 이제 바로 소개 이제 스타가 됐어.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오. 오사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차오는 또 중국 인사인가요? 이탈리아 말이죠. 차오차오 이거 네. 아니고? 차오. 차오만 하면 네. 이탈리아 말이요? 차오. 차오차오는 이제 중국 말이고. 안녕하세요를 차오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괜찮았어. 저번 주 거 항상 모니터 하시잖아요. 네, 저는 항상 네. 하는데 반응이 뜨거웠죠. 참 그걸 뜨겁다고 해야 되나? 진짜. 아니 이거 왜냐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아니 나의 플라토닉 러브예요. 네. 그 진짜 가슴 아픈 사랑 얘기를 했었었는데 현실을 얘기해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을 하시네. 집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형수님이 모니터 안 하시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네. 내가 미쳤지. 뭘 이렇게 항상 틀어놔요. 틀어놓고 제가 맞아. 그 있잖아요. 음식물 버리러 예. 나갔다가. 들켰어? 예. 자꾸 보라 씨 얘기가 나오니까 예. 형수님이 어줍지 않게 들키잖아요. 예. 너 죽고 나 죽고 했죠. 이렇게. 아니 그 제주도에서 힘들게 드디어 겨우 좋아졌는데 사이가 예, 인생 이렇게 싸구려 같이 사냐고 나도 잘못했다고 이제. 뭐 20대가 다 그런 거지 뭐. 들으면서 빵 터지시진 않았나요? 솔직히 빵 터졌어요. 집에서는 맨날 놀릴 때, 야, 보라한테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보라한테 이렇게 했겠어? 똑같아요.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갈굼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보라 씨 환갑잔치하는데 김일희 씨 보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사회 보고, 저의 사랑에. 네. 그리고 그리고 스크래치를 하지 마세요. 환갑잔치 때 그때 비용 300만 원을 그때 내세요. 나 진짜. 오시는 보라 분들은 씨는 공짜로 먹게 밥은. 거기서 업어드려. 네. 업어드리고 한 바퀴 돌아. 입이 내가 진짜 네. 입이 왼수지 내가 진짜. 진짜.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형수님이 가끔 또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접했기 때문에 찾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이제 이제 한번 정직한 말만 할 네. 거예요 이제. 네? 정말 정직하게 살고 운동 얘기, 공부 얘기, 뭐 가서 이제 뭐 일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할 거야 앞으로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자, 또 에피소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그 보라에 이어서 우리 분홍이로 출연하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진짜 밖에 철저하게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확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집에 방방. 방방 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네. 그 트램플린 10분 뛰면 달리기 30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과장된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30분은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1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또 악용이 되는군요. 정말 사람 합리적이야. 예전에 그 헬스장 가면 무슨 뭐 옷 입으면 땀복 입고. 아니 그 땀복 말고요. 그 알루미늄 같은 거 있어. 뭐더라? 뭐 EM 뭐였는데 그거 옷을 입으면
원래 헬스 1시간 할 거를 15분 만에 효과가 똑같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저주파 치료기 몸에 지방을 분해해주네 뭐 하네 그런 거 있었어. 그렇죠. 무슨 뭐 방탄조끼 같은 거 입고 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그거 좀 그 효과나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선수한테. 그거 한때 이거 유행했었어요. 강남에서 여성 회원들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땀 안 나고 운동된다고. 맞아요. 그거. 운동 그래서 이제 운동량 확 줄었고 지금 확진자 옷 입어 보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좀 내가 확진자가 돼가고 있구나. 근데 피부 좋아지셨어요. 형 원래 옆에 뵈니까 원래 네, 피부 좋아. 원래 좀 갑자기 누가 좀 살이 오르잖아요. 처음 하는 얘기가 피부 좋아졌어요. 살이 뭔가 지금 이게 팽팽해지거든. 집에서 먹고 자는 네. 신생아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 마차님께서는 지금 요즘에 지금 확진자로 지금 활동 중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 어떻게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네, 여전히 네. 집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그 대기하고 있는. 그 저도 요즘에 그 집에 엄마랑 같이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고요함이 되게 그리웠었는데 막상 너무 고요해지니까 좀 고독해지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그럴 때는 잠을 자야죠. 잠을 자면 괜찮아요? 잠 깨면 꿈에서라도 누굴 만나야 되는 거야? 외로워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세요. 그렇지. 동물이 있으면 좀 나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강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낫는데 요즘에 그래서 우리 야수님이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아닌가 집에서 그렇죠. 심심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잠이 오거든요. 네. 네. 요즘도 많이 읽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자죠. 그러니까 점점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 어디 운동도 못 가고 요즘에 빨리 좀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빨리 좀 원래대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좀 멈추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 그만. 우리 예전에 그 텔레토비 생각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사춘기 님도 이제 보라 씨에 대한 그리움 이제 그만.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주제들. 보라 씨 투어 해주면 너무 좋고. 좀.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자연방으로 해야 되는데. 자연방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번입니다. 저는 3번. 이번에도 1번입니다. 느낌이 좋아. 잠깐만요. 이거 자연방이거든요. 이상해. 마차님이 뭔가 자기 거 하나를 잡고선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 학교 문방구 앞에서 뽑기 아줌마가 많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고무줄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꽉 쥐고 있고 나머지만 꽝 같은 것만 맨날 막 집기 편하게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오사층기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오. 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157회 이제 그만인데 정말 이렇게 저의 시간이 1년의 시간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9월 14일 날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예, 정말 딱 거의 이제 이번에 하면 이제 1년이 된 것 같고 1년 동안 난 뭘 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이 많은 에피소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진지한 얘기 말고 보라씨 얘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하는 일들, 뭐 나쁜 습관, 뭐 코로나 집회 뭐 이런 거 했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담배 끊은 거. 그거는 좀 잘한 것 같고 나머지는 뭘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뭐 잘한 게 인생에서 별로 없어가지고. 왜 보라 씨 만났잖아요. 미치겠네. 더 좋은 추억 가진 거는 뭐 좋은 남들이 추억이네. 부러워할 만한 거죠. 일단은 저는 이제 홈 트레이닝을 좀 하는데 요즘에 보면 정말 이제 6개월 정도 가까이 가잖아요. 이제 사업이 정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6개월 전에 2월인가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코로나라는 게 터졌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 미국에 무슨 뭐 독감이다. 독감으로 10,000명이 죽었다더라. 그때 녹음을 그 당시에 이런 그 주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정말 얼마 전에 안양에서 60대 중반의 그 자매가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월세는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조그맣게 주정 같은 거 하셨는데 그래서 뭐 생활고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은 덜 써도 그러니까 인건비는 좀 줄긴 하는데 예. 월세는 사실 확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계속 내는 거는 정해졌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렇다고 뭐 자영업 하시는 은행에서 분들 무슨 힘들어하죠. 뭐 이자를 갖다 감경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은행은 다 가만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변에 이제 조깅을 시작을 했거든요. 조깅을 시작을 해서 이제 딸내미랑 같이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15바퀴 정도 돌고 딸은 한 5바퀴 돌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딸이 다시 저를 미워하게 되고. 아, 또 운동 때문에 예. 난 또 사이가 좋아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무시해요? 운동을 아니, 같이 근데 하지 마세요. 조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거 뭐 하기 싫다고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딸내미가 이제 딱 6바퀴 돌면 예. 6바퀴 딱 같이 끝 마치고 음료수 먹고 같이 들어가는 아, 거죠. 저 나머지 운동 저도 해야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든가 해야지. 아빠랑 같이 운동 나와가지고 자기는 다 돌았는데 아빠가 운동하는 거 아니 들어가라고 하는데 너무 저랑 이제 하는 게 좀 혹독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좀 또 적당히 이제 합시다. 무슨 선수 키울 것도 아닌데. 아니, 그 하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는 완전히 문 닫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운동을 관두면요 2주만 넘어가면 네. 그냥 작살 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틀린 게 그거거든요. 예체능은 아, 쉬면 몸이 안 돼요. 된다고. 예. 그리고 공부도 쉬면 안 돼요. 아, 그런가? 그래갖고 이제 뭐 제가 참 1년의 생활을 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 거기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 생일이 아닌 날을 축하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생일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네. 생일이 아닌 날 364일을 좋다. 뭐 이렇게 축하하면 그렇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별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 매기는 거 아니야? 네가 태어나지 않은 날을 축하하는 거야. 매기는 거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SK로 바꾸다가 이제 LG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뭐 넷플릭스 있고 뭐 그 유튜브 이런 예. 것 때문에 바꿨는데 뭘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구글 음악 틀어줘 이러면 틀어줘요. 네, 그거 알아요? 새날 틀어달라고 한번 틀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오케이 구글 네버엔딩 스토리 보라 편 틀어줘. 그때 제가 보라 씨를 만났는데요. 바로 시작되는 거야. 온 가족이 불러서 징그러네. 온 가족이 그래서 실수로 집사를 들으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근데 돼. AI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 따님이나 누가 정말 빨리 새날이 왔으면 좋겠다. 네, 진짜 엄마 보라색 옷 이쁘다 했는데 새날 보라 검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사춘기님 에피소드가 나와. 와, 질렸다. 아 그거 에피소드 따로 떼서 올려야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토요일 날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갖고 뭐 이렇게 집안 청소도 하고 뭐 집사람이 뭐 빵 먹고 싶다면 빵도 사오고 하여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각경에 그 바보 같은 미소 틀어줘 그러니까 싹 나오더라고요. 조각경의 바보 예. 같은 미소 쫙 듣고 나니까 마음이 센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문세의 옛사랑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설거지하면서 이젠 그리운 것은 제가 약간 이문세 같이 생각해가지고 약간 그 첫사랑 그리워하기 좋은 노래인데 그 노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듣기가 싫은가 봐 이제 집사람이 그래갖고 그게 뭐더라 그 나의 아버지인가 그 나의 아저씨 그 아이비가 부른 거 있잖아요. 아이유. 예 그래서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아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노래? 예. 나의 아이유가 아저씨. 부른 게 아니에요. 나의 아저씨. 예, 나의 아이유가 아저씨. 출연했던 예. 나의 아저씨 OST. 예. 그거를 하는데 가수 이름 들었는데. 예, 뭐 거기서 무슨 한 번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했더니 뭐 이런 앞에 좀 그런 게 나와요. 뭐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맞아.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뭐 이런 게 있죠. 눈을 감아보면 뭐 이런 게 나와요. 야 요즘 감수성이 예민해지셨나 보다. 예, 뭐 비도 왜냐면 오고. 가사들이 탁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순간에 그러는데. 예, 그래서 아이비 노래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센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빨래, 뭐 기타 등등 하고 운동을 하러 갔죠. 자꾸 그러면 키 커요. 아, 그런 거. 사춘기 막 와가지고. 나이가, 그런데 오사춘기인가 봐.
네, 그렇게 헬스장 돼가지고. 분위기 어때요? 운동하러 가실 때? 아니 헬스장 문 다 닫아가지고 아, 야외로? 망했어요 진짜. 그래서 야외로 가시구나. 이제 턱걸이 하고 이제 3종 세트 하잖아요. 뭐 턱걸이 하고 몸일으키기 하고 다 뭐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깅은 밖에서 하고 오고 예. 그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아. 3종 세트 턱걸이 몸일으키기 그다음에 푸시업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물론 샤워하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죠. 제가 학교를 등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졸다가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야구를 보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를 보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가을 운동회를 하는 걸 꿈을 꿨어요. 저희가. 운동해요? 새날 네. 가을 운동회? 네, 우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났어요. 아 너무 웃기다. 야, 근데 막 이어달리기 딴 팀 하고 막. 근데 개주를 하는데 꼭 그 운동회 때 구두 신고 오는 사람 있잖아. 네. 치마에 마차가 그러고 온 거야. 마차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나 같아. 네, 빡 그러다가 마차님이 팍싹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엎어졌어요. 네, 엎어져갖고 이렇게 물고 그 제가 이제 CPR 해주고 아 그 정도로 달리기 하다가 그 정도로 다쳤어요? CPR 해줄 정도로? 근데 보람님이 있잖아. 저기 피구하는데 보람님 쌍판이란다. 얼굴 탁 맞아. 그 쌍코피 딱 터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나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꿈에서도 봤어요. 김밥 들고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밥 먹고 뭐 푸나님이 저 막걸리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로또 사야겠네. 네, 그러네.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정말 밤새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런 거를 제가 꿈을 꿨거든요. 야, 정말 꿈에 우리 식구들이 다 나와서 정말 즐겁게 거기서 이제 마차님은 끝까지 이제 빨간 약 바르고 아니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운동회 하는 한쪽 그 모서리 끝에서 이제 보라 씨 같은 분이 한번 쳐다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징그럽다네. 그런 건 없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죠.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나중에 이제 이거 여기까지만 재밌지 좀 더 지나면 이제 약불 달려 이제.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무명이에요. 그 여배우가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를 되게 심하게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감독 한 명만 쭉창 쫓아다녀 평생. 그래서 밑에서 PD를 해. PD를 하고 평생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그날도 이제 그 영화가 크랭크인 되기 전에 이렇게 고사를 지내요. 고사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스태프들하고 전부 다 술을 마시러 갔는데 서로 이런 게임 저런 게임 하다가 감독이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려요. 술을 먹고 급사를 당해요. 영화에서요? 예, 영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하루아침에 잡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같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커리어가 한 방에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예,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다가 여배우네 집에 이렇게 가서 그러면 우리 집 와서 가사 도움이라도 해라. 그래서 여배우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쓸고 닦고. 그 조감도 하시던 분이. 예, 그분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그 집도 이제 다 망했으니까 어디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그 단칸방에 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귀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자 트렁크 하얀 팬티 입고 메리아스. 난닝구 메리아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입고 자기는 장구경 귀신이라고.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대? 예, 자기가 장구경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뭐 조언도 하고 저런 조언도 하고 이 여자가 40인데 10년이 넘게 아무도 이제 연애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배우 거기 가서 가사 도우미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그 불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와서 이제 그 남자한테 이제 사랑에 빠져갖고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밥 먹다가 오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실 거죠? 막 이러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기 영화의 제목이 찬실이는 복도 많다란 그 영화예요. 찬실이는 복도 많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인기 영화는 아닌데 이 여자가 정말 완전 엑스트라로 나온 그런 배우였었는데 정말 존재감이 1도 없는 배우였는데 일약 그 주연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면 영화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계속 보게 돼요.
저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보게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속된 말로 뭐 쓸모도 없고 뭐 이러면서 사랑도 못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뭐 그런 건데 정말 이렇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영화 중에 어떻게 하나예요. 보면 요즘 그 주인공처럼 그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지금 되게 많을 시기거든요. 거예요. 예. 예. 내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을 때 내가 세상에 이제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람 미치죠. 요즘에 그런 생각이 저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를 되게 빡빡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날인가 정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고 피곤했는데 잠깐 자버렸는데 뭐 4시에 일어나고 뭐 나 하루가 그냥 잠으로 가버리고 이러면 좀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어릴 적 꿈 이런 거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만 많으면 뭐 다 될 것 같고, 응? 그 다음에 정말 금전적인 것만 해결되면 뭐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럴 것 같이 생각되는데 어른이 딱 돼 보면 뭐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게 대부분은 사실이지만 또 정답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다 틀리지만 거기서는 그 긍정적인 그 효과를 주는 긍정적인 그런 그 쓰임새가 있고 남한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악해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8.15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분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지금 영원히 이해가 안 될걸요? 아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받아라 제발. 제발 검사를 받아라. 너를 뭐 언론에 내겠다, 뭐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험하니까 너도 위험하고 네 새끼도 위험하고 주변 사람도 위험하니까 제발 검사 좀 받아라. 뭐 수갑을 차고 연행을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그분들이 왜 검사를 안 받는지 미쳐버리게. 특히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좀 너무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정말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몇 날 며칠 막 분노해 이렇게 정말 열뻗쳐갖고 진짜 이불 킥하고 진짜. 그래서 막걸리 막 따먹고 뭐. 예, 그래야지. 10월 3일 날 한 번 더 하면 어떡하실까요? 정말 난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그걸 무슨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거 진짜 개꼰대지, 진짜. 욕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발달되고 하면서 점점 할 일이 없어진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하이패스 지나가면서 일자리 없어지고. 제가 이번에도 저희 집에 제가 조그맣게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후배한테 전화 와서 뭐 자기가 이걸 해보겠다 그러더니 공유주방이란 걸 하겠대요. 공유주방. 공유주방.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요번에 요즘에 가게를 안 차려요. 예. 자기는 대박이 났대요. 예. 왜 그러냐면 가게를 안 차려요. 가게 차리면 가게 얻어야 되죠. 권리금 주고 쫓아내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그게 사람한테 또 어떻게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다. 삼겹살을 팔든 떡볶이를 팔든 잡채를 팔든 뭐 김치를 팔든 상관이 없대요. 근데 공유 주방을 하면 자기 솥단지만 들고 오면 돼. 다 있는 거야. 있고 자기가 음식만 하고 마케팅만 해주면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딜리버리를 해서 가져가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식당을 하려면 뭐 냉장고도 필요하고 뭐 인테리어 뭐 해가지고 보통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쓴단 말이에요. 가게를 하나 하려면. 근데 그 비용이 이제 사라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주방을 이제 같이 이용할 건 같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본인 조리대는 따로 있는데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배달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매장에서 먹는 사람보다는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아예 못 시켜 먹게 하고 6개 그 키친을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야순에 닭도리탕 뭐 예를 들어서 마찬에 뭐 돈가스. 그래서 자기만 몸만 있으면 와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대요. 보증금을 내고 하는 게 있고 한 푼도 안 내고 들어와서 나눠 먹기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얘한테는 기회고 자기는 뭐 지금 막
코로나가 즐겁다. 막 그 그러니까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없어진 일자리만큼 또 배달을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렇게도 돈을 버는 놈이 있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 상가 내가 당장 계약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녁에 이렇게 하더니 뭐 그 계약서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정말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보면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다 안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일을 안 해도 되고 오래는 살고 안 죽고 맞아. 나도 걱정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은 또 없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 좀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돈 좀 주고 좀만 즐겁게 해준다 그러면 코로나고 뭐고 막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계속 저도 들어요. 들어요. 저도 네, 맞아요. 이거 더 이상 발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뭐 미래에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있다가 이제 백투더퓨처 같이 이제 과거로 간 거야.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 사람 죽을 병에 걸렸어. 그 당시에는 죽을 병이야. 근데 우리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무슨 감기 같은 거 이런 거라서 전염병인데 가갖고 약을 어떻게 구해서 이 사람을 딱 살려요. 살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 미래는 다 죽어버려요. 이 사람 살려갖고 약으로 이제 전염병을 극복했는데 식량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명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옛날에 식량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결국은 굶어 죽는 뭐 이런 그 내용이었거든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는 얘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인간이 계속 늙어가고 막 할 일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추악해지지 않나. 아니, 뭐 이런 조만간 거는- 식량이 부족해지는 타이밍이 올 테기 때문에 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긴장감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거 8.15 이거 보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의사들도 제 조카 있잖아요. 그래서 의대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휴학했대요. 한 명 남기고 다 휴학했대요. 버티면 죽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 일 때문에 일부러 다 휴학을 한 거예요. 네, 휴학한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휴학한다고? 그냥 학교 그냥 휴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말은 좋아서 무슨 뭐 때문에 휴학한다 하지만 이번에 그 의대 그 싸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경쟁자가 더 많이 생긴다. 이 논리밖에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가 개교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개기니? 한 명 빼고 다 휴학했는데. 그 한 명은 누구야? 뭐 모르죠. 저는 상줘야지. 그 안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 좀 슬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정말 그만해야겠다. 뭐를 더 이상 정말 세상이 덜 발전했으면 좋겠다. 발전은 이제 그만.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가볍게 행동을 많이 너무 내용이 너무 되게 좀 교육적으로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좀 저번에는 자극적이었는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좀 이렇게 좀 교육적과 이렇게 좀 뭔가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형수님이 이제 맨투맨 개인 방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때는 좀 요런 것도 난 많이 한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일부러 하신 그래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만,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오사춘기님 얘기랑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오사춘기님은 이제 발전, 이런 거에 대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이제 그만. 정말 모두가 좀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전화가 와요. 이렇게 아는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아니 숨 쉬고 있습니다.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 잘 지내니? 그러면 비슷하게 맞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는 우리 후배가 어느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예전에 무슨 닭갈비집을 되게 크게 하셨던 사장님이었는데, 걔가 이제 무심결에 형님 잘 지내시죠?
가게 망했어. 그래도 형수님은 그래도 잘 지내시잖아요. 이혼했어. 자기가 뭘 할 말이 없다는 거 계속. 그럼 누구랑 살아요? 보라랑.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잘 지내냐는 말을 이제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어떨 줄 모르는 거야, 상대방이.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 됐구나.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너 잘 지내? 잘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 막 후벼 파는 말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렸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내니로 바꿨어요. 저도 요즘에 안 힘드니로 먼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이 이제 문의가 온 게 야, 이리야 여기 그분 이제 자동차 지점장이신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형님은 괜찮아요. 저희 쪽은 끝났습니다. 뭐 저희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런 거 같다고 뉴스 보고 하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좀 어떠세요? 자동차도 타격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또 자영업들 이렇게 좀 많이 요즘에 좀 힘들고 하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차 소비가 좀 줄어들 줄 알고 이제 물어봤는데 큰 차이가 없대요. 자동차 판매량은. 내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내수는 큰 차이가 없이 그냥 왜냐하면 오히려 또 코로나 때문에 차를 더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많아졌다라는 대중교통이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괜찮고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행사를 자기네들도 지금 무슨 골프 모임 행사가 있어서 이제 MC로 이제 부르려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10월 말쯤에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아직은 정확하게 안 섰다. 그래서 MC만 불러서 할지 아니면 진짜 조용히 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형님 근데 경기도권에서는 항상 인천에서 행사를 하셨었으니까 경기도권에서는 행사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경기도 말고 다른 데서 할 거라는 거예요. 49명에 맞추진 않고. 네, 맞추지 않고 그래서 아예 저기 경기도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충남.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더 외곽으로 빠져서 또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을 봐서는 행사를 하는 게 좋은데 또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야, 이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9시까지 하지 말랬더니 다 한강 가서 안 되잖아요. 맞아. 다 한강에 한강 가서 몰려가지고 맥주 캔 먹지 마시고 거기서 저 부어라 마셔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한강에 또 접근 못하게 하면 또 딴 데 어디서 또 모일 거예요. 남한강으로 가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야 요거 보면서 이제 우리 쪽에 저도 이제 우리 동료들 뭐 통화하는 특히 행사 쪽에 있던 친구들은 물어보면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9월 지나면 딱 원래 추석 지나고 나서 원래 피크거든요. 원래 행사가 원래 시즌이 10월 달이에요. 갖고 약간 이제 가을에 놀러 다니기 좋을 때 그때 이제 단체로 관광버스가 막 가가지고 뭐 축제하고 뭐 단풍놀이 뭐 무슨 축제 하면 이제 거기 이제 MC가 가잖아요. 야 진짜 옛날 이야기 같다. 그러니까 MC가 가서 진행도 하고 뭐 네. 게임도 하고 선물 나눠주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아예 계획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계획이 안 잡혀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걱정되는 건 내년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올해 관공서나 이런 데서 원래는 이제 올해 행사 예산을 작년에 행사를 했었으니까 분명히 잡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행사 예산이. 근데 올해는 그게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부활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1년 만에 갑자기 또 왜냐면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걱정이다. 이제 우리 쪽이 이제 앞으로 계속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이제 코로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행사업계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또 먼저 좀 드렸고 근데 제가 이제 결혼식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미루다가 사람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왜냐면 이게 6개월까지밖에 연장이 안 된대요 예식장을. 그래서 한번 지금 미루면 또 내년 봄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괜히 또 둘이 막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딱 틀어질 때 날짜가 변경되면서 뭔가 김이 확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사장님도 이번에 이제 그 따님을 결혼을 이제 시켜서
저도 제가 사회부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저는 이번에 하얀 정장을 원래 그 위아래 백 정장을 샀어요. 사회에 볼 때 입으려고. 여름에 입으려고 네. 딱 사가지고 그런 건 어디서 사요? 그 동대문에서 샀어요. 위아래 하얀 거. 백 정장에다가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님이 입고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 예. 딱 백정장에다가 넥타이, 보타이 딱 파란색. 음. 그다음에 여기 딱 뭐죠? 요 행거칩도 파란색 딱 두 개 이렇게 하고 딱 간단 말이에요. 파란색 뭐 민주당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게. 약간 방금 홍준표 의원 느낌 났죠, 살짝. 그래서 그러고 가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멘트를 뭘로 치냐면은 일단은 감사 인사를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왜냐면 50명 딱 정해서 오는 거예요.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의사 복장하고 비슷합니다. 갑자기 아프시면 제가 저기 열 체크하고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다가 좀 몸에 열이 난다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멘트 이제 코로나 관련된 멘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고 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꽃을 피운 사랑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가리라 믿습니다. 뭐 이렇게 좀 좋은 멘트도 쳐주고 근데 거기가 식사를 아예 안 해요. 거기는 이제 식사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다고 되게 기념품 대신 준다고. 아니 나갈 때 그거 있잖아요. 과자. 답례품. 네. 답례품 화과자 뭐 이런 거? 화과자 줘요. 화과자를 다 이렇게 나갈 때 그걸 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야. 원래 거기서 그 결혼식장이라는 게 또 그렇죠.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행사 끝나고 사진 찍고 나서 막 부표지에서 이제 아는 애들 만나가지고 서로 막 수다 떨고 야 너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나올 때는 좀 배가 좀 든든한 상태로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뭐 할 얘기도 하고 또 저기 좀 만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이야기부터 좀 피우면서 그리고 막 밥 먹고 있으면 이제 신랑 신부들이 또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이 맛인데 근데 진짜 무슨 딱 행사하듯이 딱 그 시간에 딱 하고 끝나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심한 커플들은 유튜브로 중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까 고민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 내가 진짜 우리 이게 뭐야? 우리 예전에 그 우차사 화상고 또 박상철 씨, 박상철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김기욱, 양세형, 그다음에 박상철 이렇게 해서 셋이 했던 코너인데 그 친구가 원래 결혼이 원래 9월 5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10월달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 이 친구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형, 야 너 차라리 내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야 너냐 그냥 야 인터넷 중계로 해라. 그냥 인터넷으로. 그래서 축의금 대신에 슈퍼챗 받고. 축의금 뭐 계좌번호 얘기하고 받고 그 다음에 그 줄에는 정강훈 목사님 쓰고. 지금 감옥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힘들겠네. 야 이렇게 하면 이슈 된다 상철아. 너 줄에는 꼭 정강훈 목사님 써라. 너 이슈 된다. 했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더니 일단 연기가 걔도 이제 10월로 밀어놨는데 아마 10월달에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결혼 문화가 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보면서도 좀 예전에 그 맛이 없어서 좀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스크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기 사회자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요? 벗고 해야 되나 했더니 그 본인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랑 신부는 마스크 쓰고 하나요? 했더니 신랑 신부는 안 쓴대요 마스크를. 근데 어차피 사진에 나와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부화장 공들여서 했는데 그쵸. 마스크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마스크를 벗었어요. 마스크 벗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축가하는 분하고 이 축사하는 분은 둘 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축가를 어떻게 마스크 쓰고 해? 마스크 그 축사. 아, 축사. 축사는 마스크 쓰고 하셨어요. 축가는 벗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벗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에 이제 다 나올 텐데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앨범 막 보다가 이때가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결혼했었지 하면서 뭐 옛날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결혼해봐. 네. 쳐다보지도 않아. 앨범 하긴. 절대 안 쳐다봐요. 형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는 모니터가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리마인드 한번 하시죠. 아이 진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없어진 게 좀 일단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요즘에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빌라 3층인데 이 3층의 문제를 제가 좀 몇 개를 알았어요. 앞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는데. 3층의 단점이요? 3층의 단점이 있어요. 위에 저기 루프탑도 있고 뭐 그랬다면서. 예.
3층 저희 이제 옥탑방이 또 하나 있어요. 한 집이 있고 저 복층으로 저도 옥탑을 쓰는데 그러니까 3층의 문제가 뭐냐면 뭘 배달시키잖아요. 가구 같은 거 좀 무거운 거. 2층까지만 딱 거의 뭐 무료 배송 아니면 얼마까지 받고 하고 3층부터는 추가 요금이 요금이 추가가 돼요, 다. 그러니까 딱 한 계단 차이인데 거기서 갑자기 3층하고 4층하고 똑같아져요. 거기서 비용이.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가 없구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3, 4층은 예를 들어서 배송료가 뭐 2만 원, 3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만 원, 2만 원이 더 붙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좀 단점이라는 걸 좀 알았고 그다음에 이사 간 집이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집에서 이게 물이 떨어져 이렇게. 아우 촉촉해. 아우 촉촉해. 물이 그 옥상이라고 좋아했잖아요. 그 네. 복층 계단 사이에서 이게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아 정말 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온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는 거지. 아이고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형이 페인트 공사를 하잖아요. 우리 집에 딱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더니 딱 이제 보는 거죠. 어디 왜냐면 전문가들이니까 그거 방수 작업 하러 다니는 것만 맨날 하다 네. 보니까 딱 옥상 올라가더니 알더라고요. 아 여기서 새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견적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집 또 돈 벌게 하나 해줬죠. 아 그렇지. 네. 예. 비가 샌다. 나는 피해자고. 내부자고래네 내부자고. 나는 피해자고 그 공사하는 형 우리 형이잖아요. 그래서 어시스트 딱 하고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소파 용달값은 뽑았겠네. 아 진짜 아그 소파 찔겨 확실히 찔겨 이태리 소파. 그래서 뭐 그 문제 좀 더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사하면서 이제 그 이사 좀 날라줬던 아저씨들 이제 그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애매하더라고. 점심도 안 드시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시켜드렸어요. 갖고 이제 저로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나름 이제 친절을 베풀려고. 그래서 뭐 콩국수 드시겠다니까 더우니까 콩국수 2개랑 나 짜장면에다 탕수육 나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세트를 갖고 딱 주문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일을 한참 하고 거의 다 끝나는데도 안 오는 거야 이게 음식이. 예. 배달이 9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문을 해도 이게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다 먹다 예, 보니까 예전처럼 잘 가게를 안 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시켜버린대요. 예. 사무실에서도 시켜버리고 집에서도 시키니까 배달이 밀려가지고 9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그 밥 한 끼 얻어먹으려다가 그러니까 12시에 시켰는데도 거의 2시 다 돼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오히려 그 식사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이분들만 묶어놓은 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서 괜히 식사 오는 동안 이것 좀 봐주세요. 저것 좀 일만 더 시키려고 일만 더 시킨 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네. 국수를 시켰는데 상태는 괜찮았어요? 아 거기는 맛있어요. 그 집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요런 게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게 된 거고 또 지금 뭐 물건을 사러 이제 다이소 같은 데를 가게 되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 셀프 결제를 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다 바꿔놨더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제 사람이 찍어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동네에 좀 큰 슈퍼 있죠. 예. 작은 구멍가게와 큰 마트 중간 되는 어떤 중소형, 중형 마트도 다 셀프 계산대를. 그러니까 그게 그 지자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이거 몰래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보니까 본인이 찍고 본인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찍고 넣고 하는데 찍는 척하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러면 저기 막 차에 몰리고 뭐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다 찍고서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뭔가 내가 이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물건 사면서도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요즘에 뭐가 됐냐면 이게 아마 저 말고도 이제 좀 많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애들이 다 다운돼 있어요. 약간 그 우울증 초기 증상 같은 느낌? 맞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네.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사람을 만나서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뭔가 처져 있을 때 처지는 거를 극복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전보다 아무래도 덜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집에서도 저도 이제 영화를 한 편 본 거 중에서 저는 이제 그걸 봤어요. 이제 그 히스레저 영화. 그 조커. 배트맨 나왔던 조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이제 그
그 사람이 이제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되게 슬픈데. I am 엑스레저라는 영화 보셨죠? 네, 뭐 입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호주 출신이더라고요. 호주 출신인데 호주 출신에서 이제 배우의 꿈을 꾸고 이제 헐리우드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성공을 해요. 그게 성공을 해서 그 저택을 큰 거를 하나 지더라고요. 큰 저택을 져서 거기에 이제 자기 호주 출신의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 지망생들이라던가 자기 또 뭐 지인들이 오면 그냥 자기가 없어도 해외 촬영 가도 그 집은 그냥 친구들이 이용하는 거야. 그냥 아예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자기 동료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영화 촬영하면서 마지막에 자살을 하고 끝나요. 이제 그 배트맨 작품 끝나고 나서 다음 작품. 그게 마지막 작품. 네, 다음 작품 하나 더 들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심하게 감기도 오고,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먼저 왔거든요. 심하게 감기가 와서 촬영을 못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자살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이야기가 끝이 나 버리는데 그때 이제 왜 그 정도 명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 성공한 배우고 특히 조커가 난 제가 그 영화 보기 전에는 조커라는 영화를 찍고 바로 자살한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조커라는 영화가 히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작품을 들어가고 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로서 이제 그 조커라는 게 들어왔을 때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우들은 그게 있나 보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완전 빠져들어가요. 갖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조커라는 그 영화를 이제 봤을 때 그거에 완전히 몰입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연기에 대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두 가지 갈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기자의 삶이라는 게 있고 배우들은 스타의 삶이 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연기자로 그러니까 단역이라도 좋은 작품에 모든 걸 던지고 그 작품에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타로서의 생활을 이제 즐기면서 배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연기자에 좀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하찮은 역할이라도 감독이 좋으면 이 사람은 좀 다른 게 감독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게 봤던 영화, 감동 깊게 봤던 그 영화의 감독이 어떤 작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역이라도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감독과 작품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힉스레저 그분이 약간 그 감독적 성향이 있어요. 갖고 자기가 그 자기 아는 뮤지션 누구 있으면 그 사람의 뮤직비디오를 직접 찍어줘요. 자기가 연출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감독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 작품도 이렇게 감독으로서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작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보면서 이 사람이 왜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작품 앞으로 할 것도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갔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보면서 그래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 영화를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그냥 스타의 이런 발전 과정하고부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분이 드는 애들이 많겠다 보면서 그래서 좀 우리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종교에 가서 이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고. 근데 지금 뭐 교회도 지금 막 편하게 이렇게 가서 사실은 좀 갈 수 없지. 소통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어디 하나 의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만은 코로나 이제 좀 그만. 그래서 코로나랑 관련된 좀 집회도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이제 2020년도에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좀 사는 근황 토크로 했습니다. 벌써 9월이에요. 진짜 그 추울 때 코로나가 생겼네 안 생겼네 그랬었는데 한여름이 지나고 요즘에
이불 덮고 자잖아요. 추워요. 네.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한때는 그랬었어요. 야, 여름 되면 코로나 없어진다. 그러니까. 더위에 약하다. 네, 그랬는데 웬걸. 지금 인도가 지금 1위에요, 1위. 예, 발생량이. 예.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에 157회입니까? 네, 157회. 그 앞 시간에 그 이리 씨가 코로나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국에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하나로 합치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그럼 나이를 한 살 안 먹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좋네. 합의만 하면 되잖아. 2020년은 없었다는 걸로. 괜찮다. 네, 괜찮네. 2020년은 없었던 걸로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9월부터 12월 이게 석 달은 이제 그 어떤 나머지 인생처럼 서로 이제 건강 관리하고 그래 좀 쉬고. 이제 백신 어떤 그 개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까지 있을 정도예요. 야,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날이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어떤 방역과 경제를 같이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그나마 굉장히 훌륭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은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엉망입니다. 그냥. 지금 캐나다는 밖에 한번 나갔대요. 그 러셀이라고 해야죠. 나가서 딜리버리를 그냥 버거 가게인 거예요. 하려고 보니까 2시간 서 있더래. 2시간. 그 자동차로만. 자동차로 2시간이면 경부고속도로 차 막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와버렸대.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이제 식료품을 좀 많이 사야 되잖아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행복한.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재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슬리퍼 신고 쫄래쫄래 가서 좀 불편은 하지만, 뭔 하잖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당연히 코로나가 그만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는 또 네버엔딩 스토리 이게 또 코너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그만했으면 좋겠나 하다가 제가 태어나서 이걸 그만둬서 참 잘했다 하는 게 그 오사춘기님 이야기했던 금연. 제가 지금 올해 담배 끊은 지 5년인가 4년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가 태어나서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싶은 게 그거예요. 다들 금연을 제일 1번으로 뽑네요. 정말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딱 끊으셨어요? 하나, 둘, 셋. 오늘부터 안 펴? 딱 끊으신 거예요? 딱 끊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피우셨다고 그랬죠. 중학교 때부터 평생 필 것 같아요. 한 20년, 20년 피셨네. 담배 총 핀 양으로 치면 아직도 피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양을. 근데 야수님 원래 안 폈던 사람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 끊으면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제 습관들 중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습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습관 중에 제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 앞차 번호판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 더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5, 7, 9, 11, 13 이런 숫자들로 계속 나눠봐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게 소수가 아니면은 다음 차 번호를 선택해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수님 코로나 검사 해보셔야겠네. 후유증 같은데? 후유증?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후유증인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있던 습관이었어요. 아니, 그런 짓 안 해요? 나누기 2로 해보고, 저도 그런. 그건 이제 아기 때 이제 엄마들이 교육용으로 이제 야, 더해봐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게 그 네 자리 숫자가 만약에 이제 그 앞에 요즘은 그 번호판이 두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네 자리 숫자가 만약에 짝수야. 짝수면 그 홀수로 이렇게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거나 해가지고 끝자리 수가 그 홀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갖고 머릿속에서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딱 소수가 딱 나오거나 안 그러면 딱 나누기가 딱 맞아 떨어지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2, 3, 5로 나눌 때는 그나마 계산이 되니까 그냥 그 다음 숫자로 넘어가면 되는데 7, 9, 11 이렇게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암산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차라리 뭐 택시를 타고 있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있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그냥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계산기를 켜가지고 운전하고 있을 때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돌아버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그 숫자, 그러니까 그 7까지 안 나눠지는 7로 나누어지지 않는 소수라는 건 확인을 했는데 11로 도전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안 돼. 어디서 계속 이제 그 나머지 값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암산이 안 돼. 지금 야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 그 정신병원에서 하얀 벽에다가 막 볼펜으로 막 정리해 있죠. 알죠? 막 뭐 계산하잖아. 계속. 다 나누기. 그 어려운 건줄 알았더니 나누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여수까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경로다. 그러면 아까 그 실패했던 그 숫자가 여기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약간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약간 파틀리 조금이라도 가지고 네. 있지 않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심각하신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냥 보면서 자꾸 눈에 띄는 번호를 보다가 저 로또 살 때 저 번호 써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도 내가 하나의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정신병적인 그런 습관 같은 거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그러니까 눈앞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식이 딱 왔잖아요. 남기면 안 남기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살찌기 딱 좋은 예, 습관이죠. 이게 배달 음식을 시키면,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라는 게 참 묘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하나만 먹기에는 작고 양이 모자라. 햇반 두 개를 햇반. 시키면 많아. 햇반 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그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양이 작아졌으니까 교촌치킨은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뭐 한 마리 시켜도 모자라요? 이나 뭐 그렇죠, 이런 치킨? 것들 있죠. 치킨 하나 다 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고 나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남기면 되는데 이 남기면 이거를 또 안 먹어. 남기면 이게 그 다음 끼니 때 먹고 나면 생각이 나거든. 배가 고플 때는 내가 이게 포장을 해뒀다는 게 생각이 안 나다가 자꾸 이렇게 버리게 되니까 이상하게 이 딱 눈앞에 있는 음식을 딱 먹기 직전에 각오를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생긴 거예요. 먹자. 이거 먹자. 이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간헐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야. 불규칙하게 계속 식사를 네,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먹을 때 잔뜩 먹고 그렇죠. 쭉 안 먹고. 그렇지. 그렇게 딱 되니까 이제 몸에 큰 변화가 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같이 살 사람만 구해볼까? 같이 친구랑 같이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이 이렇게 음식을 이상하게 1인분을 시키면은 아쉽고 2개를 시키면은 많고. 보통은 이제 해가지고 잘 넣어놨다가 치킨 같은 경우는 뭐 다음날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서 계속 렌즈 한번 더 돌리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먹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피자를 시켜 드세요. 피자는 해동하기 제가 좋으니까. 이상한 이것도 좀 체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마른 밀가루를 먹으면 체해요. 그러니까 젖은 밀가루는 국수나 칼국수 같이 젖은 밀가루를 먹으면 괜찮은데 피자처럼 마른 밀가루 있죠. 빵. 이런 마른 밀가루를 먹으면 항상 체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잘 안 먹어. 그럼 빨리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밀가루는 뜨거우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데 이거는 뭐 뜨겁지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막 먹다 보니 체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빵 먹고 체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40년 만에 비밀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구나. 해결됐습니다. 하나는. 네. 앞으로 천천히 먹고. 나누기만 제가 고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끊으려고 지금 애쓰고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산수예요. 그럼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몸에 좋다. 탄산 음료 아니면 탄산수. 아, 탄산수. 그러니까 탄산수를 스윕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거의 하루에 한 500ml 그걸 한 최소 3개 내지 5개 정도. 네, 그거 계속 이렇게 중독되면 먹게 되는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아무 맛 안 나는 탄산수 말하는 거죠. 예, 플레인한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딱 맛들이니까 그냥 생수 있죠. 이게 또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탄산수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게 아니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00ml를 한 병을 통째로 먹는 것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 그냥 입가심 정도로 350ml나 250ml 그 작은 병 있죠. 그런 걸로 이제 한 병 정도 그냥 그 가볍게 먹는 거 몰라도 계속 물 대신 먹으면 위가 부담을 많이 준대요. 탄산수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귀해 보이는 거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그 탄산수 느낌 받으려면 일반 생수 500ml 드신 다음에 그 입에 넣으면 턱턱턱 튀는 거 있잖아요. 탄산수 느낌으로 알죠? 뭐 입에 넣으면 알죠? 턱턱 하는 거 있어요. 턱턱 터지는 거 뭐 있어. 콜라 같이 느껴가지고 화한 느낌 나는 거 있어. 엄마는 외계인. 뭐 그런 아, 거. 맞아. 슈퍼 슈팅 스타. 아, 맞아. 화한 느낌 나는 거. 그 탄산수랑 좀 느낌 비슷할 거예요. 가글을 할게요. 네.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올 여름이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여름에 거의 지금 2달째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맞아, 비가 많이 와요. 저한테는 이제 주말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일하기 전에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걷는 동안 정리했던 생각을 바짝 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아,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새벽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밤 11시나 사람 12시쯤 사람 없을 때 이제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걷고 이렇게 생각 정리하고 뭐 메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이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되는 기분인 거예요. 우산 쓰고 걸으면 되죠. 아. 이것도 해결됐죠? 나처럼 장화를 사. 해결되셨어요? 우산 쓰고 걸으면 되죠. 아, 제가 좀 네. 소극적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네. 미리 그걸 생각을 못했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뭐 TV보다는 팟캐스트를 주로 틀어놓다 보니까 이 방송을 계속 듣고 있으면 밖에서 비가 오는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쯤이면 이제 나가서 산책 좀 해야지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딱 그 방송 딱 끄면 밖에서 비가 오고 있어. 요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그 날씨에 삐져서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 근데 올해가 오늘부터는 그렇게 우산을 쓰겠습니다. 우산 쓰시면 돼요. 올해가 보니까 좀 여름이 그러니까 좀 잠깐 덥긴 더웠거든요. 근데 비가 하도 와가지고 사실 뭐 예전처럼 막 한 2, 30일 막 바짝 덥고 막 그런 적은 아닌 것 같고. 저번에 저기 뭐 된장찌개 끓이려고 애호박 샀는데 4,000원. 그러니까 지금은 야채가 금값도 보통 금값이 아닌 거라.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 되게 약간 중형 그 김치 공장이었거든요.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50톤을 다 버렸어요. 아. 그 야채가 그렇게 비싼데. 아니 그러면 그 김치를 다 버렸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오, 괜찮은데? 왜 버려요? 어차피 주옥순 걸리신 분들도 먹어야 되는 선물로 이거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만든 김치니까 이건 또 걸리신 김에 이거 좀 드세요. 네. 코김. 그러네. 코로나 김치 괜찮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게 꼭 없어져야 될 건지 끊고 싶은 습관인지 뭔지 이게 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증상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길을 가거나 혼자 있을 때 눈앞에 숫자가 없으면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하는데 눈앞에 숫자가 없으면 머릿속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가 이분 저기 새날 하시면 안 되겠는데 위험한데. 그러니까 난 물어보고 위험하신 싶은 분. 거야. 그러니까 군대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혹시 외계인 대화를 만나신 적 하는데 있어요? 외계인 만나신 적 있어요? 주로는 나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 캐릭터가 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만 어떤 주제에 물어보는 대해서. 거예요. 그 사람도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지. 큰일이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하는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김세환 씨라고 예. 유명한 테마사 있어요.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의식을 한번 하고 나면 다 사라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렇게 안 그걸 왜 해요? 다른 걱정하지. 우리는 보통 이게 저기 수학적, 그러니까 고민도 이과적 고민을 하고 계신 거야. 우리 아니, 보통 저기 문과적 뭐야, 고민을 많이 러셀 하죠. 크로우 나오는 그 영화 중에 뷰티풀 예, 마인드라는 알아요. 게 있어요. 맞아. 그 사람이 너무, 그래. 예. 어. 아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도 예. 계산은 안 합니다. 아, 정말 무섭네. 독백은 하는데 나는 항상 대답을 못 듣는 게 불만인데 여기는 대답을 듣는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아, 집에 심심하지 혼자 않겠네. 살면 그 혼자 대화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혼자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예.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실마리 어떤 글감 같은 게 딱 발견될 때가 그건 있거든요. 좋은 거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치킨을 안 나눠 먹나 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치킨을 싫어하나 봐. 토론 상대분은. 아, 아, 그럴 그래서 두 배로 때는 있지. 먹나? 아,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뭐 대학교 2학년 때 왜 그 첫사랑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혼자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게 되게 많은데 예. 그게 주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막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뭐 어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까 그때 순간이 화가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예요? 누가 보면은 미쳤다고 할 것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저 때 그 생각 되게 그런다고? 많이 해요. 예, 예전에 이제 뭐 고3 때 그 버스 안에 그래, 있었던 완전 그 옛날 여학생, 것도. 예, 완전 그 완전 기억이 옛날 소환돼갖고 그런다니까요. 보통은 이런 약간 문과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데 혼자 이과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네. 예를 들면 그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그 그리스인 조르바가 있는데 그 조르바를 읽고 나면 그 조르바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싸우거나 그러니까 내가 조르바와 경쟁해서 여자를 대신 꼬시거나 그러니까 그 여자 등장 인물들하고 이렇게 막 하는 미친 건가? 뭘 꼬셔. 근데 혼자 살면 저는 그 옛날 공부를 할 때는 집에 오면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막 늦게까지 일하고 막 뭐 책을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 그 목적 의식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이제 돈도 잘 벌고 혼자 살아보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혼자는.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혼자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막 대화를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책 읽는 걸 그래서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 그 대화할 거리가 이렇게 더 새로 생기잖아요. 그 친구하고 토론할 거리가 네, 많아지니까 네, 네. 그 친구한테 토론 안 지려고 더 공부하는 거예요. 이 친구 내가 이걸 읽어서 이겨야지. 우리 야수님을 그 유튜브를 찍으면 이렇게 나 혼자 산다를처럼 그거를 찍어가지고 혼자 그러니까 막 토론하고 있는 거야. 손석희처럼 재미가 앉아가지고. 없잖아요. 네?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정신적으로만 네, 돌아가는 네, 거예요. 이렇게. 네. 실제로 말로는 안 하고 네. 상상 말하면 진짜 속에서. 미친 거지. 대중교통 못할 것 같아. 진짜 막 혼자서 중얼중얼 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정말 무서운 거. 그분들도 처음에 시작은 정신세에서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입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아직까지 거거든요.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멈췄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처음부터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사람을 잘 믿고 마음을 잘 내줬는데 한 번, 두 번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닫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교과서대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냥 딱 사회에 나왔을 때는 지금의 뭐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거나 뭐 검찰이 어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를 상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공직에 있는 어른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걸 어느 순간 뉴스를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를 하나씩 깨쳐갈 때마다 드는 배신감과 충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들이 이게 원래는 내가 그렇게 있지 않았고 그 지금 정광훈 목사가 가장 핫하긴 하지만 그 전에 장경동 목사라고 그 네. 사람 되게 웃겨가지고 유명했었잖아요. 예. 재미있는 연설 많이 그분도 하고. 약간 전라도 사투리 살짝 쓰면서 그분이에요. 아니 머리 살짝 벗겨주시고 그러니까. TV 프로 많이 나오는 예, 목사님. 지금도 예. 뭐 이렇게 종편에 나와갖고 토크쇼 예, 할 때 맞아요. 나오시죠. 예. 예.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제 성당을 일요일에 미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수요 예배를 수요일날 가고 일요일엔 미사를 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 교회하고 짬뽕으로 같이 어. 다니는 거예요? 종교 그랜드 슬램 어. 이런 거. 왜 그랬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성당만 가는 게 너무 텀이 긴 거야 나한테. 나는 거기는 뭐 수요 예배 뭐 이런 거 없어요 따로? 없어요. 아 일요일만 아니, 있는데 평일 미사는 아침에만 하는 거죠. 그 평일 미사는 그 성당마다 약간 그게 좀 달라요.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수요일에도 다시 한번 예배를 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정말 죄송한데 음. 무슨 통안에 들어가갖고 고백성사 고백성사하는 거. 진짜 영화같이 그걸 해요? 네, 그렇게 저는 고해상사. 어떤 남자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있는데 사랑했습니다. 음심을 품었습니다. 뭐 그런 걸 해요 진짜? 묵주기도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지. 정말로 완벽하게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다른 성당에 고백성사 하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진짜 있네요. 예. 오.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사실 뭐 너의 죄를 사했노라 그걸 정말 하거든요. 네가 이제 숙제를 내줘요. 뭐 기도를 얼만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 밀양에서 내가 저 범인을 용서를 못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 예고편에 그 장면만 봤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그 영화 보면 미쳐요 진짜. 정말 미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굳이 그대로 입력한 대로 믿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사가 너무 한 방 빡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 제가 최근에 메시아라는 영화 그 시리즈를 보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데. 유명하다는. 근데 그게 굉장히 예고편이 진짜 좀 그것도 충격적이지. 왜냐하면 현재예요. 현재 워싱턴 DC에 머리가 이만큼 긴 예수를 닮은 듯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 호수를 걸어가는 거야. 그걸 보여줘.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것까지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시작을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제 앞부분에서 보여주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야기 스포를 하냐면 이게 시즌2가 캔슬이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왜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겼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려도 된다는 판단하에 약간 이야기를 그게 하자면 한 편짜리예요? 아니면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 10편. 아, 시즌 10편이 1까지만 하는구나. 나오고 2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작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교적인 그런 갈등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이 다루는 게 워낙 큰데 이 사람이 뭐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왜냐면 나중엔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만나서 그래서 네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냐면 전 세계의 미군을 철수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범우주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의 흉내를 내지만 이 사람의 과거를 파헤쳐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하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CIA가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뒷조사를.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 사람 형을 만나고 이 사람 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삼촌이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길렀는데 삼촌이 마술사였다. 그래서 삼촌이 막 이렇게 돈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하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홀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병원 의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물 위에 걷는 것을 직접 수백 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또 못 믿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너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어. 근데 그 다음날 유튜브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짜인지 무리를 어떻게 해서 걸을 수 있는지가 막 사람들이 막 만들어서 또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 저기 마술사 되게 잘생긴 마술사 무슨 카퍼필드. 네, 저기 그 만리장성 이렇게 뚫고 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수사관을 만나든 어떤 사람들 만나건 신기한 건 이런 거였어. 이 사람이 완전 사기꾼으로 묘사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들을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앉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지. 성경에 빗대어서. 그리고 하느님은 계속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미국 대통령한테도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어젯밤에 어떤 메시지를 못 받았냐고 물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생각해. 내가 그렇지. 은연중에 받았는데 내가 못 들었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못 들었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네. 어젯밤에 너한테 엔젤이 갔는데 천사가 갔는데 너의 눈에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야. 대통령조차도. 그걸 보면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했던 짓이 보이는 거죠. 나한테 저렇게 물어봤으면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거를 못 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럼 나는 지금부터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5분에 한 번씩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10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사기꾼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진짜 재림 예수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실제 예수님 시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여준 기적은 뚜렷하게 2개거든요. 하나는 총 맞은 아이 몸에서 총을 이렇게 꺼내고 아이가 완전히 나아. 그리고 하나는 물 위를 걷는 거였는데 아닌 모습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토네이도 때문에 그 강아지가 많이 다쳤어. 그래서 얘를 더 이상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근데 가족들이 망설이고 있었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당신이라면 구해줄 수 있지 않냐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총으로 그 개를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잖아. 이 사람은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군중의 반응을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그게 예수가 재림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네?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의외로. 재밌겠다. 야, 그 막 사는 사람들 장면이 재밌는 게 많겠는데요? 그 뭐지? 영화 그 개미의 그 원작자인가? 베르나르 베르. 그 사람이 쓴 그 죽음에 대한 뭐 그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느 순간에 내려가니까 뭐 행복이 있고 더 내려가니까 되게 오래된 작품. 타나토노트 뭐 그런 거 같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계가 하나 와서 발견될 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막 살아야겠다. 사람들은 남의 것도 막 뺏고 그러다가 좀 더 지나가니까 더 행복이 있어서 막 나눠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재림 예수가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저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싶으니까 엄청 충격인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내 아이가 아프면은 어쨌든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갖은 수를 써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또 이 사람을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이 돈을 써서 그러니까 매춘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넘어오나. 갖가지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못 견뎌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쪽으로는 진짜 너무 다양한 군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재밌겠네요. 종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폭탄 얘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못 살고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못 살고 못 먹고 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원이 아니라 왜 나는 버려졌는가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또 꼬셔가지고 잘 먹고 잘 입혀주면서 자살 특공대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뇌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한 소년도 어느 순간 내가 배고픔에 굶주려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건너가게 되고 그 사람이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해서 세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살특공대가 되고 이런 거를 보니까 어떤 종교가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면 어떤 반응일까로 아마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의심도 많이 받고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막 놀래고 막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야, 요게 되게 그 아이디어는 참 좋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반응 설정한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내린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불안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노동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이 정신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추론하고 이렇게 추측하고 계산하고 대비하는 이런 정신적 활동이라는 게 소모시키는 에너지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그 정신적 노동이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기준을 정해버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모든 내 감정을 거기에 맡겨버리면 그 나머지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생기기 전에는 종교가 필수 요소인 거지. 종교가 없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게 내 삶에 훨씬 도움이 되고 내 에너지를 조금 더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어떤 공통의 합의, 인간 사이의 공통의 합의가 어떤 종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 종교라는 시스템은 이야기 형태로 전해질 때 가장 강력하게 확산이 되잖아요. 이야기에는 항상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등장인물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한 문화권에서 자기 문화를 투영시켜서 어떤 자기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생기는 그 종교들이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해. 그러니까 그 중심 인물의 성격도 비슷하고 그 중심 인물이 성장하거나 확산되는 그 이야기 구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진품이면 나머지 뭐 그리스 신화던가, 그러니까 뭐냐면 진품이 있으면 항상 짜가가 있다 이거예요. 가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뭔가를 모방해서 재창조가 일어난 거지 다 모두가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독교인의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 극 중에서 계속 어떤 면으로는 제작진이 주는 힌트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나는 재림 예수인데 내가 워싱턴 DC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걸었어. 근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여기 나이키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 협찬 받으신 거예요? 뭐 예수님은 그럼 아디다스 입어야 되나? 아니,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었나 봐요. 그 다음 편에는 아디다스를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로고를 안 보이게도 찍을 수 있거든. 근데 일부러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나이키 이런 로고가. 왜냐면 너무 웃기잖아.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나이키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팬티는 캘빈 클라인.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인간 심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럼 주위에 이제 극심한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목사 가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가 이제 이 목사가 태워버리려고 했던 교회에 찾아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만 선택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게 지금 목사가 이제 자기 딸하고 와이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딸이 어버션이 뭐지? 네? 영하신 거예요 방금? 딸이 임신 중절. 낙태를 했어. 낙태를 한 사실을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엄마가 그 사실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가 이미 자기는 목사 재림 예수의 채찍근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저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한테 간택받을 수가 있냐면서 그 안에서 가정이 완전히 또 깨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수님은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온 거라고 나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뭔가 실망과 좌절을 하는 걸 보면서 질투네. 그걸 느낀다는 거죠. 같은 가족 아니고 내 딸 안에서도. 그러면 그 선택받는다는 건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런 실망이나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종 매체에서 엄청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토크쇼에 출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와. 코난 쇼 이런 데 나오면 재밌겠네. 그러니까. 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오진 않게 됐는데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왔다 그래도 저걸 사실 그 사람이 토크쇼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다시 쓰일 일이잖아. 진짜라면.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많은 프로에 나가서 자기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도 막 고민하는 거야. 가장 시청률이 좋은 프로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옛날로 치면 우리 그럼 무한도전에 나가야지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무한도전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가면 이제 사람들 무리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뭔가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스컴일 수 그러니까. 있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네. 저기 그 흑인 누구는 흑인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와야지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도 사실은 뭐 백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쪽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배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정말 예수님처럼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보는 동안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일요일에도 성당 나가고 수요일에도 예수배를 보고 그때는 너무 막 뭐라도 더 막 듣고 싶고 위안을 받고 싶으니까 미국 교회 예배 상황 막 이런 것도 봐서 내가 조엘 오스틴 쫓아다니고 막 그랬다 그랬거든. 근데 그 조엘 힘드셨어요? 오스틴이랑 뭐 어떤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거 힘든 거를 내가 종교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극복하지 않았으면 난 되게 망가졌을 거야. 아 그래요. 그나마 내가 얌전하게 지금 얌전하다고 생각해요? 울고 말고 하면서 그냥 버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쫓아다닐 때의 모습이 계속 순간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저 캐릭터는 왠지 나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겠네.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각각 부분이 근데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다루는 게 어떤 누구나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이라던가 죄책감이라던가 가족 내의 불화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반성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즌 2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추천을 못 하겠어. 네, 저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 있죠.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방역 당국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결국에는 나 천국 보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의 본질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통되는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이 바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큰 막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전도한다고 마이크 혼자 들고 막 노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지하철에도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봐주세요. 그렇죠. 이거 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혐오 안 생겨요? 저는 완전히 종교 혐오 생겼어요. 그렇게까지 이번에. 혐오할 건 아니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 동창도 목사거든요. 제 동창도 걔 삶을 보면 정말 이거 네가 목사야? 더 이상 얘기하면 진짜 이거 보라 2 나오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하다가 재벌가로 장가도 가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서 노숙자하고 노숙자랑 길에 버려진 애들하고 거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뭐 몇 년을 같이 이렇게 막 지냈던 목사님도 계세요. 예배 포기하고. 이태석 신부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왜냐하면 종교가 굳이 막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관여할 때도
정말 약자를 위해서 관여를 하는 건 그나마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이유로 이렇게 관여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모든 또 우리 또 교회 목사님들을 다 싸잡아서 뭐 이상하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예.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어디선가 이렇게 또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님도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예. 제 얘기도 여기서 근데 뭘 그만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뭘 그만하라. 아니 이렇게 한쪽 종교에 막 너무 몰입하면은 예. 그래서 여러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겪어본, 유일신을 믿지 말아요. 그만해라가 그거예요? 겪어본 입장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심오하다. 예.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제 요거만 듣기만 해도, 이제 이것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뭐 이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요즘 뭐 범죄들도 뭐 정말 좀, 뭐 끔찍한 범죄들도 계속 뭐 많아지고 있고, 안타까운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빨리 좀 이제, 우리가 좀 듣기 싫은 소식들은 이제 끝나고, 좀 이제 좀 요런 뉴스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다음에는 한번 좀 희망적인 주제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요즘에 너무 현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운돼 약간 옛날 추억 얘기하면 보라씨 얘기도 나오고 얼마나 좀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은데 그 현실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다른 색다른 주제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화면 전환.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